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빌리티 하이 스토리 100강 모빌리티 신화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자, 모빌리티 신화에 관해서 총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모빌리티 신화, 신화라는 말 속에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모빌리티란 말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수메르에서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목차는 5가지인데 이 모빌리티 신화라는 게 대체 뭘까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 수메르 최초 문화, 최초 신화에 관한 얘기들 속에 바빌로니아까지 연결되는, 아니면 그리고 지금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화 속에는 수많은 지혜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수메르에서 얘기하는 바빌로니아를 거쳐 지금에까지 이르는 얘기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역사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몇 천 년 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몇 천 년 전의 신화의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러면 중간에 전달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얘기들을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 신화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은 모든 것이 빠르게 이동하는 디지털화된 시대가 됐죠. 그래서 뭐 5G 이상의 4차 산업 이상의 얘기들을 나누고, 자동차도 뭐 손 안 대고 가는 5단계까지 있지만 지금 뭐 3단계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신화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지거나 빠지거나 하면서 연결되고 이동되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디지털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신화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신화의 얘기들을 다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이다라는 것이 신화 속에 굉장히 크게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는 문화, 왜 자연과 문화의 얘기들을 하냐면 자연은 모든 이야기의 근본이 됩니다. 즉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신들의 이야기, 즉 사람들이 신적인 능력, 그 속에 자연의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손길이, 흔적이 담겨져 있으면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화에 연결되는데, 그림에 보시면 자연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저는 문화학자로서, 신화학자로서 이 문화라는 부분들을 삶의 어떤 얘기들로 봅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이 덧붙여진 신화의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속에 신화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있고, 그 속에 창조,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고 세계는 어떻게 창조됐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돕거나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이 영웅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면 심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신화의 얘기들은 다뤄지죠. 그 속에서 신화는 단순히 어떤 얘기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창조와 영웅과 상징의 어떤 이 심볼에 대한 것들을 뭉쳐져서 새로운 모빌리티의 얘기들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신화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또 5,000년, 6,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얘기들을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동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 문화인 거기에 최초 신화가 함께 등장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가 있다면, 스토리가 있다면 그 속에는 사람의 삶, 문화의 얘기들이 같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메르에서 바빌로니아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최초 문화, 그 속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하는 두 강 사이에서 최초 문화는 시작이 되죠. 우리가 4대 문명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속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속에 수메르라는 것인데, 수메르인 하는 것은 바로 검은 머리의 사람들, 우리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흑인, 백인, 뭐 이렇게 여러 종족으로 다루는 게 좀 과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는 수메르의 얘기들을 다룰 겁니다. 그렇다면 3,500년 아니면 5,000년 그 이전의 모습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명들은 지금 우리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정확한 기원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두 강 사이에 있는 종족, 두 강 사이에서 문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 신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속에 이 강이 있으니까 이 관계 농업, 관계 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행정이라든지 정치 기술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신화의 얘기를 다루니까 문화는 조금 축소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3,500년 전, 5,000년경쯤 이 수메르인들은 벽돌을 사용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바퀴, 바퀴가 네모난 건 없습니다. 디지털화되면 이제 네모가 세모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그란 형태의 이 수레바퀴는 바로 수메르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맥주,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등장을 하죠. 그만큼 문화의 얘기들을 다루면서 수많은 수학과 그리고 뭐 종교적인 색채들이 강한 것이 바로 수메르입니다. 이 수메르가 가진 것은 쇠기문자라든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상하수도 시설은 바로 이들이 사용했고 로마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다양한 법제도의 모습들 속에 바벨론 옆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옆쪽에 있던 나라가 나중에 이 수메르와 함께, 그리고 수메르 문명이 무너지면서 바벨로니아가 이 모든 신화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메르는 농경이라는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루는데, 이 법이라는 게 왜 나타났냐 하면 바로 무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농사를 짓고 이걸 가지고 물물교환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법이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런 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 수메르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토판, 에누마엘리시라는 이 토판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아카더로 쓰여진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들의 신화와 문화를 충분히 알 수 있죠.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 부분들 속에 이 에노마엘리시를 통한 신화는 바로 별들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화에 스타워즈 뭐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이 얘기들, 이 신화의 얘기 보면 별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태양계 외에 바깥에서 무언가 나와서 뭘 한다라는 얘기들이 등장하는데, 이게는 위성의 여러 가지 얘기들, 행성의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그냥 단순히 무슨 부족의 얘기가 아니라 저 별 바깥에서 나온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태양계의, 은하계의 얘기들을 그때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누, 엔닐, 엔키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들과의 얘기들 속에 신화는 발전하게 되죠. 그 속에 수메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바벨로니아가 나중에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을 최고 신으로 올려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혜, 모빌리티의 얘기들을 제가 올리면서 이 수메르에서는 지혜로운 얘기를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길가메시라는 영웅에게서 배웁니다.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장면이 이 사자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이가 길가메시입니다. 영웅인데, 옆에 있는 이는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우트나피시팀이라고 해서 이 수메르에도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지혜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지혜 모빌리티, 즉 신화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속에 영웅, 즉 반인 반신, 그리스 로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메르에도 나타나죠. 반인 반신의 길가메시를 통해서 이들은 지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길가메시가 있었는데 그는 반인 반신, 즉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함부로 다루죠. 그래서 인간들이 신들에게 가서 저 왕을 좀, 길가메시가 왕이었어요. 그 왕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어 하고는 엔키두를 보냅니다. 엔키두는 반인 반신의 나머지의 완전한 인간의 자아죠. 자, 엔키두를 보내서 길가메시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이서 짝짝꿍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반인 완전체를 만나게 되니까 서로 좋아라 하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신들이 안 되겠다 해서 엔키두를 만들었으니까 없애게 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때 길가메시는 야, 나도 반인 반신, 즉 반은 인간이니까 언젠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떠납니다. 그 속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트나피시팀을 만나면서 불로초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우트나피시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찾지 마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리는데 길가메시는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불로초가 있는 위치를 알려줬지만 끝내는 뱀이 홀라당 그걸 먹게 되죠. 그러면서 길가메시가 터덜터덜 이제 자기의 왕국으로,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오면서 인간은 죽는 거구나.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 남은 인간의 삶을 정말 착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지혜의 얘기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 최초의 문화인, 최초의 신화인 수메르에서 길가메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라. 지금의 주어진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임무가 아니라 이 시간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라는 것을 이 신화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수메르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라졌다, 사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의 문명이고 최초의 신화의 얘기들이 등장하는데 왜 사라졌을까요?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네들에게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그 숲을 지키고 있는 훔바바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와서 뭔가를 지으려고 하지만 훔바바가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메시에게 말합니다. 저 훔바바를 처치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길가메시가 가서 해결사 노릇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가서 자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지 않아요. 나무가 훼손된, 즉 자연이 훼손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명, 아무리 좋은 문명이라 하더라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을 이 신화에서 거듭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수메르는 아까 전에 관계농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밀농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무역업이 굉장히 잘 됐는데 이 밀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이제 강의 물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냥 막 끌어당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 땅이 황폐해지는데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속에 있는 염분기가 들어가면서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정말 최고로 여기는 이 농사, 밀농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또 이 밀을 요구했던 여러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서 이 땅은 무너지게 되죠. 즉 우리에게 이 신화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화적 길가메시의 지혜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역사와 함께 움직이는 이 신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기본 지금 남아있는 역사의 유물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도시들이 성장을 했는데 수호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숭배하는 부분들 속에 보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지구라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문명, 신화는 거듭 발전하게 되죠.
그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역사의 유물로 등장하죠. 지구라트입니다. 지금 여기는 위쪽이 다 이제 파괴가 됐고 위쪽에는 계단 쪽으로 보면 과거 이집트 그 이라크전에서 전쟁을 하면서 미군들이 쏜 이런 유물에는 총을 쏘지 않는데 여기는 막 총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구라트의 원래의 부분을 보면 제일 위쪽에 신을 섬기는, 신화니까 신을 섬기는 부분 봅니다. 이 신전으로 올라가면서 신을 섬기는데 난나신이라고 해서 달의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밀농사, 관계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 달의 신, 태양신도 물론 있지만은 달의 신을 굉장히 숭배를 했죠. 그 속에 지금 남아있는 걸 보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여기 보면 태양신 우투가 샤마신데 이가 이제 함무라비에게 법전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에서 달, 태양, 금성의 얘기들을 쭉 해놓고 난나 또는 이난나라고 해서 달의 여신이 이 유물 속에 그대로 등장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한 이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들이 무너지고 나중에 이 바벨로니아가 들어오는데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뮤지컬도 아마들 보실 건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들어와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상상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궁중정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슈타르 궁중정원을 만들고 전체 도시를 만들면서 이슈타르의 문은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죠. 복원을 해서 존재를 합니다. 이슈타르의 문이 뭐냐면 이슈타르는 전쟁과 사랑의 신입니다. 근데 이 색깔을 보시면 푸른색,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청금석이었습니다. 지금도 청금석이 있는데 이 청금석에는 물을 뿌리면 더 파랗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청금석을 다 사용할 수 없어서 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파랗게 이제 칠한 부분이죠. 이 페르가몬 박물관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복원이 돼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 이슈타르 즉 사자 모양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전쟁, 사랑의 신,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낮에는 전쟁의 신, 저녁에는 사랑의 신인 이 이슈타르를 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로니아의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마르두크 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용이었습니다. 이 용에 대한 얘기들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와 함께 움직이는 신화의 얘기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모빌리티 신화 속에 그렇다면 이 신화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수메르나 아니면 다른 바벨로니아나 여러 신화들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달자가 있었다는 건데 제가 여기 함무라비 법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만을 이용한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패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디지털화된 것들은 지우고 다시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진흙들을 딱 해가지고 글자를 써서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굳혀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금의 핸드폰, 스마트폰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전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신화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즉 수메르에서 바벨로니아까지 또 다른 우리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수레바퀴, 즉 바퀴라든지 맥주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부적인 걸 보면 전체 인간 중심의 어떤 얘기들, 특히 법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수메르에서 바빌로니아의 얘기들을 보면 인간 중심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모빌리티 신화는 움직이는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나갑니다. 글자, 즉 문자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신화는 바로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귀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그 신화는 따라 움직이고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 속에 농담처럼 보면 말 타는 것보다 말의 전달력, 우리가 말하는 전달력은 급속하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신화는 구전되어 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문화와 함께 이동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화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 길가메시나 우트나피시팀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한계, 인간의 어떤 얘기들 속에 지혜를 말하고자 하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지혜와 신화의 얘기를 뿐만 아니라 역사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모빌리티 신화, 즉 수메르의 바벨로니아의 이까지 얘기들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전달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토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에 구전되는 것 외에도 전달자의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얘기들을 봤을 때에 모빌리티 신화를 가지고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 속에 첫 번째 시간으로 수메르 그리고 바빌로니아 얘기들을 지금껏 다뤘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